안녕하세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요.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정치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94년 말에 84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84년 12월 달에 선거 현장에 들어가고 85년에 12대 국회 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중앙당에서 19계단 간사병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현장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고 새누리당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또 보수정당 출신으로 호남에서 출마를 주로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하게 제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게 이렇게 전국을 본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밖에서 뉴스로만 본 사람과 저 이정현은 다릅니다. 저는 중앙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현장에서 뛰면서 무엇을 고치면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도에서는 정말 내가 봤던 우리 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행정과 우리 사회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제가 그 변화를 한번 선도하고 주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85년과 2025년 40년 사이에 우리 정치에 아주 큰 판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판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고 특히 국민의힘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국민 소득이 그 사이에 4만 불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선진국입니다. 과거에 후진국에서 태어난 제가 중진국을 지켜봤고 지금 선진국에 이르는 국민들의 변화를 너무 속속들이 보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만 이렇게 변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의식 수준과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민의힘과 정치권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있어서 이 점을 저는 한번 꼭 맞추고 싶습니다. 눈높이를 4만 불 국민 수준에 맞추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켜봤었던 청년들 즉 20, 30, MZ세대들 그리고 40, 50 세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색찬연한 정말 백발이 성성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 이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세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온 몸으로 40년 동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국정을 한번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절대로 대통령이 대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대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 중심제 국가를 만드는 일에 한번 꼭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 선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뒤집을 만한 전략 같은 건 따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재선거도 치러봤고 중앙당에서 지방 전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를 수도 없이 많이 치러보면서 전략도 짜봤습니다. 제가 전략기획단장, 정세분석단장, 미디어기획단장 그리고 자료분석단장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회창 총재님은 2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압도적인 1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선거를 다 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분명하게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크게 참고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선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빗나간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님을 상대로 한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와 상관없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대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자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고 저는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발언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 발언을 목소리를 분명히 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연속 1호 당원 탄핵 사태를 맞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당이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는 순간 역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질 것은 지고 또 자성하고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해야 되지만 역사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헌재 판결이 났고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고 마지막 판결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국민의 판결이 최종 국민의 판결이 남아 있고 저는 그 국민들이 이번에 6월 3일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대선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심을 국민들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